안녕하세요, 남희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학 얘기부터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며칠 전에 치러진 9월 모의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관심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쉬워도 진짜 너무 쉬웠죠. 정말 쉬워도 너무 쉬웠습니다. 역대 가장 쉬웠던 시험으로 꼽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맨 처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옛날에 08 수능이 엄청 쉬웠습니다. 08 수능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옛날 얘기죠. 17년 전 얘기죠. 노무현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알겠죠? 첫 정부, 원래 보통 첫 정부에서 그 교육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난이도 변화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08년도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인 적이 있었습니다. 가형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꼽히고요. 그 다음에 또 1, 5학년도 정부도 똑같이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교육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때도 가형 1등급 컷이 100점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98점 받은 애들도 2등급이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때가 역대 가장 쉬운 두 개의 수능으로 꼽히는데, 이번 시험 문제도 거의 그거에 육박할 만큼 가장 쉽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의도적으로 쉽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실수로 쉽게 낸 걸까요? 의도적으로 쉽게 낸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면요, 이건 의도입니다. 이건 무조건 의도입니다. 이거 실수일 수가 없습니다. 08 수능 문제하고 15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학생이 틀릴까봐 출제자가 벌벌 떤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15학년도 문제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쭉 문제가 나오다가 하나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건 어려울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바로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빈칸 채우기로 된 겁니다. 다시요, 뭘 구해라 이렇게 하면 학생이 직접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빈칸 채우기가 되면 뭐죠? 앞뒤 힌트를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유형에다가 갑자기 빈칸 채우기를 넣은 거예요. 원래 빈칸 채우기는 중간중간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빈칸 채워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일 어려운 문제다 빈칸 채우기를 넣어버리니까 학생들이 안 틀리죠. 그리고 보기 같은 거 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 보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 아시겠어요? 객관식 보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보기 중에 매력적 오답들을 보기에다 배치하면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 시험 그 보기들을 잘 보고 있으면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답이 15예요. 그러면 뭐 10, 15, 20, 25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절대 틀릴 수가 없게요. 학생이 답이 15인데 계산을 잘못해서 13, 14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런 거 보기 없습니다. 틀리지 마, 실수로 틀리지도 마. 약간 이렇게 된 문제가 이번 9월 모의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서 지금 1등급 컷 92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고, 만점자 수도요, 그 다음에 사실 3년 전 수능의 만점자가 한 3,000명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900명, 그리고 작년에는 한 600명. 600명, 900명, 3,000명 정도가 만점자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2,000명은 훨씬 넘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문제가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제가 여름부터 이제 일산 가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육모 이후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점수가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뭐 제가 잘한 건지 시험이 쉬워서 오른 건지 이거에 대한 불분명하잖아요. 학생들이 와서 이래요. 선생님 20점이 넘게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시험이 쉬워서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평소 같았으면 20점 넘게 오르면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저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이 쉬워서 애들도 다 오르고 뭐 약간 이게 뭐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도 아마 점수들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의도적으로 충분히 쉽게 냈으니까요. 자, 근데 가보겠습니다. 예상되는 등급컷은 88에서 84, 76, 64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 88에서 84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통 이제 3개 틀리면 88점이고 4개 틀리면 84점이죠. 알겠죠? 선택 과목형 수능으로 바뀐 이래 요 1등급 컷이 바뀐, 요 범위를 벗어난 적은 없었죠. 이번에는 90이니까 뭐였다는 거죠? 그만큼 더 쉬웠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구모 치기 전에 평가원장님이 육모 끝나고 인터뷰 같은 걸 했었습니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교양이 있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파급력이 크신 분들이니까 돌려서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제 학원 강사 특유로 한 줄 요약을 해드리자면 애들이 너무 못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알겠죠? 왜 소위 코로나 세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애들이 못한 걸 생각했는데 그걸 감안해도 애들이 너무너무 못한다,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식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출제했냐라고 했더니,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애들이 이렇게 못하는지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구모는 쉽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번 구모는 어떻게 냈다고요? 일부러 쉽게 내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부러 쉽게 냈는데도 만약에 등급컷이 안 올라가면 뭐죠? 그건 얘들이 진짜 멍청한 거죠. 그죠?
그러면 수능은 이만큼보다 더 쉽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구모를 던져본 거죠, 쉽게. 그랬더니 이번에 등급컷이 올랐어요. 등급컷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는 알게 된 거죠. 아, 요 정도로 못하진 않는구나. 구모급으로 못하진 않고 정상적인 육모를 냈다가는 애들이 어렵다고 난리니까 육모랑 구모 중에 중간쯤으로 내면 되겠구나가 평가원의 생각일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뀐다는 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요. 전국에 40만, 50만 애들을 시험을 치는데 매번 수능을 칠 때마다 이 범위 내에서 안 바뀌어요. 바뀌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들도 계실 텐데 76이 73까지 내려간 적은 있습니다. 2등급 컷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76이랑 75랑 74랑 73까지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학생들은 4점짜리를 틀리지 3점짜리는 잘 안 틀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6하고 72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4점짜리 한 칸이 바뀌는 건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어차피 75, 74, 73 이런 거 받은 애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76에서 73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싹 다 76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4, 64 왔다 갔다 한다? 그것도 64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아예 불변이고요. 항상 조금 쉬운 수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88이고요. 조금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84였고 이랬어서 이거 항상 잘 맞춰오는 평가원이었는데 이번에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얼마나 못하는지 한번 맘먹고 출제를 보자라고 했더니 이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약간 올리면 아마도 돌아가서 다시 88과 84 사이가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88 혹은 92 여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번에 92점 받아서 1등 컷에 딱 걸려서 1등을 받았다. 정말 잘하는 학생이죠. 그럼 보통 뭘 틀릴 것 같으세요? 원래 2개 틀렸다 하면 국룰 2개가 있었거든요. 22번. 이 정도 아셔야죠, 어머니들. 이제 구모인데. 수능이 2달 남았고 고3 학부모 이렇게 오래 했는데 뭐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그 공부 학생한테 맡겨놓은 거지. 이 정도 아셔야죠. 22가 제일 어렵고요, 공통에서는. 또 선택 과목에서는 당연히 30문제니까 30번이 제일 어렵겠죠. 22랑 30번 2개가 어려워서 그걸 2개를 틀리면 92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22번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21번을 틀렸습니다. 21, 30번 2개가 이제 가장 어렵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킬러가 아니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평가원장님 입장에서 이랬을 겁니다. 위에서는 킬러 내지 말라고 난리지. 애들은 더럽게 못하지. 진짜 킬러 없애버려.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진짜 킬러 없애면 이런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2번이 원래는 어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렵지가 않고 그냥 풀면 풀리는 문제가 나왔고 21번은 그럼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거냐가 아니라 21번은 좀 안 나오는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 좀 당황한 게 21번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21번 의도해서 어렵게 낸 게 아니고요. 여러 개 냈는데 그 중에 21번 학생들한테 좀 뭔가 낯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22번 버리는 게 맞나요? 큰일 납니다. 이번에 22번, 이번 올해 같은 경향을 할 때 20이나 30번은 원래 어려운 법이지 이러고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자기 혼자 96 받았는데 남들 다 100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킬러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드렸고 이렇게 4개 틀리거나 3개 틀린 것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원래 어땠냐면 공통에서 2개를 틀리고요. 선택에서 2개 같이 틀리면 그때는 이제 84가 되는 거고요. 선택에서 하나만 틀리면 그때는 88이 되는 거고 요게 이 나중 1등급 컷이었고요. 요 76은 뭐냐면 6개 틀린 거죠. 총 6개. 그리고 3등급은 9개 틀린 겁니다. 이거는 국룰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되게 쉬워요. 학생한테 몇 등급이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몇 개 틀렸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3개 이하다. 1등급이고요. 6개 이하다. 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9개 이하다.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 단위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4개 틀리고도 1등급을 받는 케이스도 있긴 있었다. 그때는 시험이 어려울 때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충 수능에 대해서 감이 오시죠? 좀 늦긴 늦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감이 오시면 안 되죠. 진작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미적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미적분이 공통이랑 비교하면 미적분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가 많이 안 나온다. 지금 현재 점수가 많이 안 나오면 공통이랑 미적 선택 과목 중에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공통을 해야겠죠.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등급컷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등급컷하고 다 관계가 없는 등급컷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이나 뭐 선택 과목은 잠깐 뒤로 미루고 어차피 해도 못 풀 거 공통 과목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통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얼마나 쉬웠냐면 22번을 다들 맞출 수 있을 만큼 쉬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9월 모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9월 모의에 대한 분석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해가세요? 왜요? 유독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9월 모의를 어떻게 쳤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애가 되게 잘 봤어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죠. 쉬워서 잘 본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점수가 올라갈 거, 난이도가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잘 본 줄 알고 놀다가 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겠고요. 오히려 9월을 망한 다음에 정신 번쩍 차려서 엄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가 돼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70일 후에 올라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일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회 그 100마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는 D-70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또 그새 하루가 지나가서 69가 됐습니다. 이제 6단위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딱 10주 남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시즌4 서바이벌 모의사를 이제 시작할 텐데 그것도 10회차가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 딱 10주 남았으니까 10번의 모의사 이후에 학생들은 11번째 시험을 수능이라는 이름으로 치게 됩니다. 딱 10주가 남았는데요. 자, 어머니들 지금 이 10주에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표정이 약간 비장해지셨습니다. 아, 정말 고3 학부모로서 10주가 남았구나. 애들도 비장할까요? 아,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애들도 비장할까요, 지금? 아,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 이 실체를 좀 말씀드리면 되는데,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재수종합반에서 수업하면 재수생들은 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남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생들은 언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할 것 같으세요? 네, 2월 중순에 재수종합반이 개강을 하면, 그때 진짜 열심히 합니다. 네, 1년 진짜 열심히 해서 못 갈 대학을 간다. 작년에는 꿈도 못 갈 대학을 재수해서 가면 재수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열심히 합니다. 언제까지 열심히 하냐면 3월 학평 성적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합니다. 3월 학평 3월 중순 말쯤에 시험을 쳐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작년 고3일 때는 상상도 못했을 등급을 받게 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고3일 때보다 지금 자기는 몇 년 공부했어요? 1년을 더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3, 재수생 입장에서 현재 고3은 지에 비하면 완전 애기들이거든요. 아직 수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니까 걔네랑 비교하면 자기가 싹 다 1등급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수종합반은 3월 학평을 보면 다들 잘 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마음이 풀어지죠. 분명히 작년 3월엔 내가 3, 4등급이었는데 이번에 한 달 열심히 해보니까 이게 1등급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는 육모도 치고 구모도 치고 수능도 준비하면서 수능 공부를 쭉 했었던 거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3월 학평 치고 나면 성적이 빡 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는데 4월달쯤 되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풀어진 상태에서 이성이 눈에 들어와요. 아니 어머니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보셨잖아요. 그쵸? 20살의 애들을 모아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날이 풀렸는데 자기 성적도 좀 잘 나오고 맨날 루틴한 하루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죠. 아무리 학원에서 대화를 안 시켜도. 대화하면 뭐 태원 이런 건데 그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학원에서 대화하면 태원이라고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어떤 애가 지우개를 떨어뜨렸어요. 아 근데 남학생이 지우개를 주워주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고마워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거 가지고 너 너네 둘이 남녀간의 이성에서 대화해서 태원 이렇게는 못하죠. 그거 어떻게 지우개 떨어진 걸 고맙다고 했다고 태원을 시켜요. 그죠? 근데 이제 남학생은 벌써 상에 빠졌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게 20살의 연애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교제를 시작하든 안 하든 간에 교제를 시작하지 않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한 명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진행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때부터는 공부가 예전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언제부터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하냐면요. 구모가 끝나면 진짜로 불타오릅니다. 모든 재수생들은요. 그리고 재수종합반에서 제 9월이 끝났을 때 수업하는 줄 아세요? 수업 안 합니다. 왜 수업을 안 진행시킨 줄 아세요? 애들이 수업을 안 들으니까요. 자, 애들 입장에서 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수업을 배워서 뭐 익히고 알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 푸는 것만 남았다는 사실을 자기가 한번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구모 때부터는 재수생들이 어떻게 되냐? 진짜 다시 피똥 싸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수의 시작은 시작할 때 정말 열심히 하고요. 끝날 때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3월부터 6월, 뭐 7월 여기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은 추억을 쌓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보통 일반적인 재수생들의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재수생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였고요. 내년에 재수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고3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고3 학생들이 구모 이유는 어떨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지 않아요. 어머니들은 되게 10주 동안 어머니들은 방금 비장했잖아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심리들이 남아있냐면 지쳤죠. 일단 첫 번째.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 내년이면 6학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했죠.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아직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20살이 되면 모든 게 끝나고 대학이 결정되고 자기 인생이 갈림길에 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직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밖에 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사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열에 하나 정도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모든 이가 열심히 불에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수능이 목요일 날 끝나잖아요. 수능이 목요일 날 끝나고 결과가 나와요. 근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죠, 대부분. 그런데 자기는 그 주 토일 요일에 그나마 최저 만족시킨 논술이 한두 개 남아있는 거예요. 6개 원서를 넣었는데 그 중에 최저 될 줄 알고 넣었는데 3개 정도 빠지고 2개 남아있는데 그게 이번 주 토일 요일에 있는 겁니다. 그럼 금요일 날 그날 어떻게 할까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때만큼 저기서 자던 놈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제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질문하는 이런 친구 있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왜냐면 좀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것도 놓치면 나는 정말 내년에 무조건 재수구나 라는 생각을 언제 한다고요? 수능날 조져보면서 그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종합반 학원들이 잔인하지만 왜 수능 끝나는 그 나오는 길에 왜 탈 쓰고 막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에서 재수종합반 전단지 나눠줍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죠? 수능 끝나고 나온 애한테 너 여기 들어라 이렇게 전단지 나눠줍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조져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내가 하면 할 수 있었는데 안에서 이 모양 이 꼴의 결과가 나왔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야 느끼는 겁니다. 한번 조져보고요. 배째 이랬는데 정말 배가 째지면 와, 정말 배가 갈라지고 내장이 다 우정보 나오는구나, 답이 없어지는구나를 경험하면 그때서야 필사적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여기 언제 제일 불타냐? 수능 당일날 불탑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길에 엄마를 보기 전에 와, 열심히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은 그런 생각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되게 많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 회피가 있습니다. 회피. 수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오를 거라는 보장이 안 느껴지는 그런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모 잘 보고 구모 못 보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운빨에 기대해도 성적이 왔다 갔다 하겠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올린 게 아니라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학교나 전체적으로 집이나 어떻게 되냐면 애들을 못 건드리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어머니들 이제 수능 2달 남았어요.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막 놀고 있어요. 그 공부만 놀고 있습니다. 좀 공부 좀 하지 그러니 아, 한다고 라고 했을 때 아, 한다고 했으니 너 어디서 엄마한테 말버릇이 뭐야가 아니라 에휴, 하겠지, 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겠지 하고 체념하게 되고요.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업 하나도 진행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학교에 가서부터 끝날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수능 공부를 지 혼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 본 적이 없죠. 학교 다닐 때 학교 수업이 있었잖아요. 뭐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지금 무조건 수능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터를 다 마련해줬죠. 그러니까 지가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놀아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뭘 안 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하루 종일 한다고 해봤는데 하루 종일 한다는 게 학교 수업 있고 학원 수업 있고 수업만 수동적으로 듣다 보면 시간이 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지금 지가 스스로 수능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풀어도 아무도 뭘 안 하고 푼다고 점수가 오른지도 모르겠는데 하고 70일이 그냥 지나간다고요. 사실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69일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아시죠? 6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언가 하나만 하면 인생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진짜로 바뀌는데 제가 이거를 맨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고 지랄도 해보고요. 진짜로요. 그 다음에 얼르고 달래고도 해보고 하는데 먹히는 친구 있고 솔직히 안 먹히는 친구 있습니다. 제가 뭐 전부 다 모두 다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이미 너무 놔버린 친구들은 가끔 안 먹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도 선생님 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근데 걔한테 뭐라 그래요? 몸이 안 좋다는데? 아, 잠깐 앉아봐, 얘기 좀 해봐. 뭐 죽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 선생님 근데 맞아 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학종 뭐 원서 상담 이런 걸 해보니까 자기 갈 때 뻔하고 지금 성적 안 났고 뻔하니까 난 무조건 재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요걸 하면 바뀔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를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무조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시험을 쳐야 됩니다. 계속 시험을 쳐야 됩니다. 자, 학생들 중에 시험 안 친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어떤 애들일 것 같으세요? 모의고사 매일 쳐라, 매주 몇 개씩은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친 애들 뭐 할 것 같으세요? 왜일 것 같으세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머니들 지금 자기가 육모 구모를 쳤더니 한 60점대 50점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걸로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학이랑 턱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시험 칠 것 같으세요? 다음날? 절대 안 치고 싶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기출 중심으로 한번 개념 돌려야 되겠어. 기출을 돌려야 되겠어. 그냥 뭐 EBS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 그건 왜 그렇죠? 현실이 안 드러나잖아요. 현실이 드러나지 않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스코어가 안 나오잖아. 너 몇 점 만점에 몇 점이다. 몇 명 중에 몇 등이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피하고 도피하는 겁니다. 알겠죠? 무조건 모의고사를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아무리 잘해도 모의고사 쳐야 됩니다. 잘하는 애 왜 쳐야 되죠? 잘하는 학생일수록 실제로 지금 공부해서 한 문제를 모르던 걸 배울 확률보다는 실전 감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시간 관리 연습을 하든 실제 시험의 분위기를 느끼든 무조건 실전 모의고사를 쳐야 되는 거고요. 원래 모의고사를 언제 시작하느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빨리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이번 여름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9월 이후에도 모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거는 그야말로 회피, 도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를 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서바이벌 시험 쳤어요. 문자 나가죠. 엄마가 점수를 알게 되죠. 자기도 점수를 알게 되죠. 다른 애들 평균 점수도 알게 되죠. 등수도 알게 되죠. 자, 그게 싫은 거죠.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구나. 뭘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개박살이 났어요. 반타작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 풀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거라도 올리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니들이 하시면 제일 안 되는 건 뭘까요? 뭐라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자기는 100점 만점 50점 나와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너 50점 나왔네? 너 이래가지고 학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50점이 내가 54점이 됐을 때 어떻게 일주일 만에 4점 올렸어?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아니 학생 스스로도 알아요. 50에 54로 올라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어차피 58로 끝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아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따박따박 4점씩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못하는 학생은 많이 올라가요. 오히려 잘하는 학생이 4점에 올리기가 힘든 거지 96이 100 되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50이 70 되는 건 금방 올라가요. 수능이 그 패턴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때 칭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가 그건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이 정도 점수로는 대학 못 가. 이렇게요. 50에서 54로 올랐어. 어떻게 해요? 너 어떻게 올렸니? 하면 이럴 겁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대학 못 가. 아니, 그래도 하나씩 올리는 게 중요하지. 뭐 해주면 올리는 재미를 조금이라도 붙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부모님이랑 서로 이게 핀트가 안 맞으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실컷 얘기하고 집에 갔더니 공부 안 해!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 모의고사 쳤다 칠게요. 자, 모의고사 제가 지금 안 친 얘기를 했는데 모의고사 또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모의고사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뭘까요? 어떤 애들일까요? 일단 첫 번째, 시험의 긴장감을 즐기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시험 쳐요. 조용히 해요. 시험 쫙 칩니다. 재밌거든요. 게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점수가 딱 나와요. 점수 딱 나오면 저번 친구보다 자기가 못 봤어요. 저번엔 잘 봤는데. 알겠죠? 그래서 둘이 밥 내기 했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이래서 이제 저녁을 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 승부, 스릴, 약간 스포츠 같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안 하냐면 오답 체크는 안 해요. 아시죠? 자기는 점수를 드러냈잖아. 이게 마치 뭐하고 정말 완벽하게 똑같냐면은 건강검진주의자하고 똑같습니다. 매주 건강검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무릎이 안 좋대요. 그럼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다음 주도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아, 역시 나는 무릎이 안 좋구나. 맨날 무릎만 걸리면 아프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러면서 뭘 하게 되냐면 모의고사를 치는 동안은 이게 모의고사니까 권위가 없어요. 평가원이면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자기 건데 모의고사는 그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실뮬리에라고 들어보셨어요? 소믈리에 말고요. 실뮬리에. 실전 모의고사를 평가한 학생들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쳐보니까 야야 그거 서바이벌은 문제가 좀 깔끔하긴 한데 강대 K가 조금 더 사고력을 물어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 너 몇 점이니? 그럼 66점. 뭐 이런 친구들은 실뮬리에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기가 이제 권리를 누리는 거죠. 왜냐면 모의고사는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요. 그리고 모의고사 출제한 기간은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자기를 평가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의고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보완한다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기가 부족한 걸 인식을 하고 그걸 고치는 그 단순한 과정 있죠. 어머니들이 생각해보시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일단 안 치려고 하고요. 쳐도 다음 시험으로 또 이걸 잊어버리려고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약점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고요. 이거를 해야 되는 딱 70일인데 정말로 그걸 안 한다고. 아예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정말 이 70일을 보내는 걸 어머니들이 실체를 아시면 와 이렇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킬러를 도전해봐야 된다가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일단 킬러 도전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 애는 3등급이니까 킬러 도전해볼 필요가 없어요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22번은 별로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킬러만 유독 갑자기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다른 4점짜리 문제에서 어려울 만한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2개 이상 섞은 게 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킬러는 2단계가 있는 거예요. 4점짜리 문제가 2단계. 14번처럼 어렵다가 갑자기 21번처럼 어려운 게 한 문제 섞이면 학생들은 2배로, 제곱으로 어렵겠죠? 그러니까 정답률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2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단순한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만 풀다가 갑자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30문제 중에 한 문제가 섞여져 있으면 적어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 시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못했어요.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겠죠. 충분히 고민해보면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결국 풀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못 풀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자 가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여겨지면서 그리고 앞 문제들에 대한 복습이 여겨지면서 앞 문제들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킬러로 충분히 도전해볼 그럴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킬러 안 나온다면서요, 선생님.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충분히 도전해볼 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 단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전 쳐요. 자,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이 있죠. 이걸 왜 틀렸지? 하면서 보완하고 비슷한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풀죠. 알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다시 풀어봐서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그 킬러 문제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손도 못 댔지만 끝나고 한번 충분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 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많게는 30회 이상을 치는 게 좋겠죠. 아시겠죠? 뭐 많게는 50회, 70회 치는 놈들도 있는데 그 놈들이 아까 제가 말한 뭐라고요? 2단계는 안 하고 공부한 애들이고요. 하루는 시험 치고 그 다음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다시 하루는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하고가 되면 이틀에 하나씩 정도가 최대한 많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학 올인이면 하루에 하나 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에 하나 정도가 최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총 몇 개 정도요? 한 30개 정도 모의사가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나가면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모의고사는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칩니다. 제가 아까 약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권위가 없다고 모의고사에는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권위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못 봤을 때 내가 못해서 못 본 거예요. 이 모의고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풀고 잘하는 건데 내가 못 봐서 못 푼 거임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뭐 작년에 쳤던 이투수 청소를 무슨 모의고사 몇 월치 그냥 썼어 복사해서 쫙 나눠주고 풀어봐 이렇게 얘기해서 못 풀면요. 문제가 구리네.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애들이 다 같이 치고 있고 등수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다고 유명한 그 문제를 풀어서 틀렸으면 내가 못하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당연히 문제 질적 퀄리티 차이도 확실히 있습니다. 저도 제가 매년 모의고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치잖아요. 강사 원래 자존심이 있어서 남의 문제 좋다고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는 강사 한두 명이 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요. 저도 진짜 수학 공부 잘했습니다. 아시죠? 제 입으로 하니까 웃겨서 그렇지 저 객관적으로 수학 진짜 잘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수학 강사 중에 수학을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 국가대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전국 1등도 하고 인터뷰한 것 기사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그냥 다만 결혼을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생계전선에 끼어들다 보니까 한국 강사가 된 거지. 아니 진짜로 제 친구들은 다 교수고 연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한 명이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 인력이 밥 먹고 모의고사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면 그 강사들이 피드백 해주면 다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좋은 게 뭐냐면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랑 여러 명에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좀 더 보편적이고 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퀄리티가 좋아요. 알겠죠? 이걸 치고 학생들이 자기가 틀린 개수를 받아들입니다. 이거 틀렸구나. 이거 틀린 이유는 이걸 몰라서 틀렸구나를 받아들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모의고사가 3개까지 일주일에 3개 정도 치면 많이 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꾸준히 그렇게 쳐야 되는 건데 30제 모의고사를 매번 치면 사실 약간 시간 낭비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점짜리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 나중에는 뭐가 더 필요할 수 있냐면 킬러를 생각해봐라 라고 해도 생각하는 시간이 왜냐하면 킬러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무한정 많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4점짜리 10문제가 있고 킬러 3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공부하는데 더 많이 들까요, 시간이? 킬러 3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4점짜리 10개인데도요? 10개지만 얘는 단순한 문제고 얘는 한 문제가 막 이거 2개, 3개가 섞인 문제니까 3문제가 아니고 걔는 사실 10문제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점짜리 10개만 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뭐 할 때요? 시간 관리 연습할 때요. 아시겠죠? 킬러는 유사시 어떻게 하면 되죠? 버려도 되죠. 유사시. 안 되겠다 싶으면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하는 학생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4점짜리 10개를 빠르게 맞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못하는 학생은 왜 필요한 거냐면 나도 4점짜리 도전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중간 정도 학생들은 뭐가 필요한 거냐면 10개 맞을 걸 5개 맞다가 6개 맞다가 7개 맞는지 개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요게 알토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또 역시 2회 이상의 모의고사가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매주 나가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학생들이 봉투로 매주 받아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요란하게 봉투로 매주 주는지 혹시 아세요? 그 주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면 구모 이번에 출제됐죠. 구모 이번에 출제됐죠. 그럼 구모를 반영해야 되죠. 미리 책이 나온 거는 현실감이 없잖아요. 현재 속도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구모의 신유형이 나왔잖아요. 아까 21번이 낯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매주 택배 퀵으로 와서 그때 바로 나눠주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또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들어갈 때 못 갖고 들어갑니다. 이해 못하셨나요? 다시요. 출제위원들은 시중에 나온 책들을 다 들고 들어갑니다. 겹치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미 들어가고 나서 봉투로 배달된 문제들은 본 적이 없죠. 출제위원들은요. 그럼 이게 적중이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사교육은 철저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밥그릇이 걸린 절체절명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배송된 최근 문제가 반영된 그런 문제들이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즌 3까지는 작년 기출이랑 재작년 기출을 반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 어차피 작년 기출, 재작년 기출도 제대로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한 측면에서 시즌 3까지 그렇게 된 거고, 이제부터 9모부터 진행되는 10회가 시즌 4입니다. 시즌 4 같은 경우는 이제 9모, 6모, 올해 거를 반영해서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주 여기에 봉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추가로 자료를 줍니다. 좀 고난도 문제, 킬러라고 써놓긴 했는데 고난도 문제랑 엔제, 제가 만든 엔제들을 추가로 주면서 이 엔제는 뭐에 해당되는 문제인지 볼까요? 당연히 이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에 비슷한 문제들이 되면 되겠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학생들이 약점을 체크하고 넘어간다고요. 넘어가지 말고 비슷한 이 문제를 풀어서 네가 약점이 보완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 해서 계속 숙제를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학생은 그냥 시험을 치고 틀렸네. 왜 틀렸지? 고민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복습을 하고,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평소에 안 풀던 킬러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 매주 반복하면 되는데 되게 쉽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머니 생각해 보셔도 안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공부를 안 하거나 시험을 안 치거나 시험을 치고 바로 넘어가거나 뭐 그냥 그런다고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 세 가지를 안 하고 그냥 시험을 치고 공부를 좀 하고 채워 나가라고. 그걸 10주만 하면 점수가 오르고 네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그럼 이거 컨텐츠를 준다고 소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저 시험지만 하시고 싶으면 시험지만 하셔도 됩니다. 시험지만도 팔아요. 아시겠죠? 시험지만도 파는데 그럼 너는 하는 일이 뭐냐가 되겠죠? 컨텐츠를 소화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수업 중 해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모범 해설도 시험지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모범 해설은 당연히 교육청이 주는 해설지보다 훨씬 잘해야겠죠? 교육청은 계산을 때려 넣고요. EBS는 전국에 다 나가야 되는 해설이기 때문에 보통 엄밀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한 문제 풀고 해설 딱 봤는데 이렇게 깁니다. 왜냐면 이거는 하나도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엄밀하게 풀어주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언제 다 읽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그나마 제공되는 모범 해설은 상대적으로 그게 읽기 좋게, 가독성 좋게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에 너무 민망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시험 쳤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와서 해설해 주는 게 맞고 해설도 주는 게 맞죠. 확인해 봐야 되니까. 이거 두 개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랑할 건 홈필기 컬러 해설 노트가 나가게 되는데요. 요거 컬러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거기 전단지도 컬러인데 필기 노트가 컬러인 게 뭐가 그렇게 다르냐? 아니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험지는 검정색이잖아요. 검정색에 흰색 바탕에 검정 글씨 써 있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쓰는 건 다 계산이고 단순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은 보통 수업하지 않아요. 파란색 말고 연두색으로 표시한 형광 연두색으로 필기노트를 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형광 연두색이 뭐냐면 그게 학생이 이 문제를 보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해야 되는 게 들어갔다는 게 수능에서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수학은 물론 이제 요즘에는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수능 치신 어머니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제 다 까먹으셨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수학은 계산 문제가 많죠. 그래서 어떤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쭉쭉쭉쭉 계산했더니 답이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건 다 뭐로 써 있다고요? 파랑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2, 3점짜리 문제는 싹 다 파랑으로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4점짜리 문제 중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혼자 한창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식 한 줄을 띡 쓰고는 답이 탁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해설지에 식 한 줄하고 답만 써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어떻게 나온 건지 학생 입장에서 모르죠. 그쵸? 그렇다고 그 생각하는 과정을 다 글로 써놓으면 그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가 필기노트를 쓰는 이유가 이게 말로 쓰긴 힘든데 막 그림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얻었고 여기 찍 밑줄 그어서 이렇게 온다 이런 걸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연두색으로 쫙 써주는 겁니다. 실제 연두색으로 쫙 써주는 게 여기도 있네요. 제가 칠판에도 이렇게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니까. 제 이름이 남희종이라고 수업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남씨는 희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인 거죠. 그러니까 남을 듣고 학생이 떠올렸으면 좋겠는 그 생각을 연두색으로 써준다고요. 그리고 그건 필기노트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럼 학생은 그걸 받아보면 아, 내가 이 문제를 못 푼 건 이 계산을 못해서 못 푼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걸 떠올려야 된다는데 그래 떠올리질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필기노트를 칼라로 찍어야 되는 겁니다. 이가 지금 흑백으로 찍으면 학생들이 계산한 거랑 생각하는 거를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두색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수업할 때도 어떻게 하냐 브릿지가 20문제고 서바이벌이 14문제고 그러니까 총 다시 말해 34문제죠. 34문제 일주일 만에 수업을 다 못해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때는 뭐만 하냐면요 해설 강의를 하는 문제들은 다 연두색이 많은 문제들 형광색 연두색이 많은 문제들만 수업을 합니다. 파랑 문제들은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 그건 모범 해설이랑 내가 수업하는 거랑 내가 써준 필기노트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고 눈에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거 보고 풀어. 근데 연두색은 내 말 안 들으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준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생각을 하는 법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일수록 어떤 줄 아세요? 시험지가 깨끗합니다. 어머니들의 뿌듯함과 반비례해요. 우리 딸의 시험지가 쫙 이렇게 한 줄로 정렬되어 있어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아유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이거고 아 그럼 제가 보면서 아 성적이 안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수능 문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 보면 그 안에 뜻이 있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해서 결국 한 줄, 두 줄, 세 줄 만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계산 끝나는 푸는 속도가 3분 20초여야 되거든요. 3분 20초 내에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지 계산을 많이 하라고 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두색을 알려주기 때문에 필기노트가 나가고 요거를 매주 만드느라 저도 고생입니다. 어제 새 봉투가 왔어요. 그럼 저 어젯밤에 뭐 했을까요? 그거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금은 그냥 저거 만들다 보면 다 가요. 그리고 주말에 수업하고 그 다음 다시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초에 수업하고 또 목요일날 또 배송돼서 오면 또 그 필기노트 계속 만들고 34문제. 그래서 제가 풀면서 느낀 건데 저도 대학 더 잘 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매주 이렇게 열심히 34문제를 필기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이거 뭐 정말 똑똑해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럴 정도입니다. 이걸 그렇다고 제가 조교한테 맡길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건 수업 내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만들고 있으면 부원장님들이 지나가면서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시 수업은 그래서 이렇게 4개 진행됩니다. 요 2개는 이제 후곡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일요일 2시부터 4시 반에 공통을 진행하고요. 미적도 진행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진짜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공통부터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미적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 그나마 좀 어려웠지만 그리고 사실 서바 8회 30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적중도 만들어졌었고 이렇게 2개가 진행되고 사실 그 백마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백마에서도 월 아이고 이게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월수입니다. 여기 월수예요. 백마 수입니다. 수요일날 똑같은 시간에 진행되니까 그 크로스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구모 때는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 제공이라고 설명드릴 게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직은 이렇게 이렇다고 뭐 성적 상승 비율 뭐 이런 거 보여드려 봤자 어머니들 입장에서 뭐야 저건 이번에 시험이 쉬워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말씀 못 드리지만 수능에는 반드시 그걸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종이었습니다.